안녕하세요. 현실변호사 홍변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여기서 이런 정보성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브이로그에는 몇 번 나왔었는데 여기 제 사무실입니다. 오늘 저의 사무실에서 들려드릴 말씀은 말 잘하면 소송에서 유리할까? 혹은 말을 잘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을 잘하면 변호사가 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너는 뭐 말을 잘하니 앞으로 변호사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뭐 예를 들면 뭐 말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른들이 야 너는 말을 그렇게 더듬어 가지고 변호사는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 말 잘하는 게 과연 이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이 돼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봐도 주로 재판이 그냥 말과 이 제스처와 그 다음에 이 막 증거를 팍 꺼내고 막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막 이런 퍼포먼스적인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뭐 말이나 이런 것들로 막 승패가 막 갈리고 막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말이 재판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칠 것처럼 보이잖아요. 재판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재판이라는 게 도대체가 말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재판장이 내 말 들어주지도 않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막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우리 변호사는 재판하는데 법정에서 말을 안 한다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가만히 있어? 막 속 터져 죽겠어? 이런 걸로 이제 불만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을 많이 하면 재판에 굉장히 유리할까요? 아니면 말을 잘해야지만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재판이라는 게 실제 법정에서 그 변론하는 걸 중심으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상 현실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법정이나 가셔가지고 법정에 붙은 재판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꽤 나왔던 뭐 재판 스케줄이라든가 법정 앞에 있는 거, 요새는 그 전광판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몇 시에 무슨 재판, 몇 시에 무슨 재판.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떤 법정 같은 경우는 5분에 3개, 막 10분에 막 4, 5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저는 그 공시송달 사건만 쫘르륵 있는 그런 법정이었는데 10분에 20개인가? 지금 제가 그때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법정에서 하는데 거기서 10분에 20개, 30개 하는 걸 봤습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판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고, 또 더 크게는 법정 자체가 모자랄 수도 있는 거지.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재판 스케줄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재판장님에 따라서 그 스케줄을 완전 무시하고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시든 말든 그냥 1시간씩 이제 밀리면서 그냥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판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4시에 온 사람이 6시에 시작해버리면 어떡하라고. 4시에 스케줄이 있어서 맞춰서 다 나 직장이 있고 다 변호사도 와서 이제 시간 딱 맞춰서 왔는데 3시에 시작하기로 된 게 5시에 시작하고 이래버리면은 서로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법정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90% 이상은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듣고 끄덕끄덕거리고 아무 기록에도 남지가 않습니다.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든 다 기록이 돼가지고, 아니면 판사님이 거의 뭐 막 600만 불의 사나이는 너무 옛날이구나, 수츠에 나온 그 변호사처럼 하는 말을 바로 다 기억할 수 있을 줄 아시지만 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기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냥 바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재판이 뭐 30개, 50개 있다.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판사님들은 그 말을 많이 하면 중요한 사항들은 일단 아주 중요한 것들만 자기 메모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거에 나아가서 법적으로 소송 절차법적으로 아니면 이제 실체법적으로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변론 조서에 기록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조서에 기록해 주세요 라고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만 변론 조서라고 하는데 기록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청구를 인락했다든지 뭐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든지 뭐 어떤 증거 절차에 대해서 동의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조서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표시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거기 기록된 것들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백날 해봐야 판사님이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그냥 그날 변론 길 때 되게 뿌듯하고 막 말을 많이 해서 속이 시원하고 이제 내가 할 말을 다 했다 막 이런 기분 좋은 감정만 느낄 뿐이지 실제 재판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주시지만 물리적으로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은 어중간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노련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뭐 예를 들면 변호사가 없이 나오신 당사자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구구절절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게 본인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서 상대방이 불리한 얘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할 부분을 본인이 실수로 얘기했네? 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그 피고의 이런저런 얘기를 조서에 기록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판사님이 좀 고민을 하시다가 왜 그러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라면 조서에 기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조서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대여금 청구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 근데 분명히 차용증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야. 피고는 안 내고 있고. 근데 피고가 차용증이 있었다는 점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지금 방금 피고가 그 차용증이 있었다는 점이랑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조서에 기록을 해주시죠. 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조서에 기록이 되면 조서에 피고 진술로 몇 월 며칠자 차용증이 있었고 여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대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증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는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많이 하는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를 알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은데 그냥 막 내뱉으시니까 그러다가 실수로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어중간하면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유리합니다. 이거의 연장선에서 세 번째, 내가 조금 법정에서 실수를 해도 그게 그 변론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종종 이제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심 패소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말만 안 했어도 1심에 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 말을 한 바람에 졌습니다. 어떡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 때문에 정말 졌던 소송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뭐 이 말을 잘못해서 저 말을 잘못해서 말실수 때문에 내 재판이 졌다? 이런 거는 정확한 본인의 패소 이유를 모르시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서면입니다. 법정에서 하는 말들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판장님들도 그 많은 기록을 매 순간 항상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보면서 모든 것이 기억에 있는 가운데 재판에 들어오셔가지고 딱딱 기억하시고 그 말을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변론 종결한 다음에 판결문을 쓰는 그 시간까지 그때 기록을 가장 자세히 보십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서면도 꼼꼼하게 몇 번씩 더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예를 들면 소송이 1년이 넘었는데
그 초반에 하던 대화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니, 저도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상담의 경우에는 한 2달 전에 전화하셨던 분들은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라고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판사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으셔도 그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지? 그때 법정의 분위기라든가 피고나 원고가 진술했던 그런 상황들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서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열정이 있으시면 서면에 공을 들이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서면을 소설처럼 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65세신데 내가 10살 때 무슨 전학을 갔던 얘기서부터 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그러실 게 있으면 그냥 소설을 출판하시는 게 낫고, 그 준비서면에 쓸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준비서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준비서면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분량을 늘리라거나 내용을 막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요약하고 더 정리하고 이것과 매칭되는 그런 증거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시고 그런 거에 시간을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 변호사가 성실한지 안 성실한지는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면서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말 안 했다고, 법정에서 피고는 저렇게 떠드는데 원고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 변호사 능력 없네 뭐 이렇게 판단할 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들 앞에서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들 앞에서 말 잘하는데 허풍쟁이일 수가 있는 거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지만 정말 그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성향의 차이일 뿐이고 그게 쉽게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의 능력과 이렇게 좀 능력을 판가름하는 데는 아주 그 부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저는 법정에서 좀 많이 열이 받기 때문에 막 펄펄 뛰는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정리하면 말을 잘한다고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재판은 얘기할 시간이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해도 판사님들이 그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것만 조서에 남는데, 두서없이 아무거나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불리한 것까지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그 약점을, 그 빈틈을 찾아내서 바로 조서에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바꿔서 말하면 법정에서 좀 말을 못했다고 해서 재판에 지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재판에서 말을 조금 더 더듬거나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변호사가 무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요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